충주 교현동에 살고 있는 박경숙, 세례명은 율리아입니다. 현재 나이는 76세이고요. 그러니까 힘든 일은 못하고 이제 복지관 다니면서 탁구도 좀 시간 맞춰서 하고 또 제 취미생활엔 그림 공부도 좀 하고 이제 또 서예도 옛날에 좀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월, 화, 수. 네, 다른 건 이제 목요일 날은 저희가 아무 일도 못하고 성당일에만 매진해야 되겠기 때문에 목요일 날은 성당에서 있고 금요일은 또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러 성당에 오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에 주일을 지켜야 되겠고. 그림 그리는 거를 제가 잘 그린다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 형제들이 전부 다 이제 그림 뭐 화가 직함도 받고 이래서 그런 거 보니 저한테도 유전자가 있지 않나 해서 저도 그림 공부를 시작하긴 했는데 아직은 이제 초보예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수화 같은 걸 좋아해요. 풍경 이런 거. 아들, 딸, 남매가 있는데요. 각자 맡은 일에서 충실히 잘하고 있으니까 자식들에 대해서는 불만도 없고 지금 하는 그대로 나가고 또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아주 충실하고 잘하고 있다니까 기쁩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이겠죠. 첫 취직 시험 보고 나서 그 합격자 발표를 이제 전화로 오잖아요. AR이라고 오면은 내가 이제 번호를 눌러서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가 가장 떨렸었어요. 이게 불합격이 좀 어떡하지? 합격 소리가 딱 들리니까 그 소리를 하루에 한 100번인가 들었어요. 또 전화해서 몇 번 합격입니다. 또 전화해서 몇 번 합격입니다. 그렇게 그게 즐거움이죠. 전 어려웠던 거는 저희가 남매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이 7살 때 화상을 크게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7살 나이에 몸에 40%가 화상을 입었는데 장난이 워낙 심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그래 있을 때는 이제 중류나 사냐 했었죠. 이제 그때가 가장 어려웠었어요. 그때는 제가 성당도 냉담했었고 그럴 텐데 그래도 냉담 중에도 찾는 게 하느님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를 살려주면 내가 그냥 내 몸을 다 바쳐서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또 막상 애가 다 고쳐지고 나니까 그 생각을 불장난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골 가면은 이렇게 항아리를 묶고 김치 항아리 묶고 이렇게 씌우는 그 집 있죠? 그 집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 이게 붙을까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고 불을 탁 했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지 몸에 불이 붙어서 이제 입었죠. 그러니까 수술도 한 8번 정도 해서 살렸죠. 그렇게 돼서 지금 제가 공직에 있어요. 엄청 장난이 심했어요. 그냥 막 하여튼 어디 무슨 못이라도 있으면은 마당에다 죄박아 놔요. 그리고 무슨 누가 장난감을 사주면 하루 이틀 갖고 놀다가 다 해체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다시 맞춰보고. 그러니까 장난이 심하고 호기심도 많고 그러니까 사건도 많더라고요. 정말 키우기 힘들었어요, 아들은.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보건소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보건소 다니다가 그때 제가 보건소 다닐 때는 계약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면 다시 또 들어가야 되고 1년마다 또 계약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기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지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저는 보건소 다닐 생각은 안 했고 해외가 좀 가고 싶은데 그 나이 때는 그렇게 해외 가는 사람이 드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부 요거 모집할 때 나도 그 간호사라는 직책이 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려운지 쉬운지 이것도 생각 없이 그냥 독일을 가야 되겠다 생각으로 자격증을 땄죠. 자격증을 따가지고 무조건 이제 독일을 가보자. 만약에 제가 지금 그 시기에 갔었으면은 제가 아마 못 이기고 나왔을 거예요. 저는 주사 같은 거 놓는 거 참 싫어하고 제가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수지침도 잘 못 맞는데. 근데 서독이라는 그 자체 하나 때문에 그 자격증을 열심히 땄죠. 근데 시험에 합격까지 했는데 못 갔어요. 부모님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딸이 저 하나라 거기 해외 나가면 또 독일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상인들을 데리고 올까봐 우리 부모님이 엄청나게 딸 저 하나니까 그냥 해외 바깥으로 안 돌리려고 그래요. 여자하고 집은 내돌리면 안 된다.
이 주위가 대단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못 나갔어요. 제 친구는 나가서 돈도 많이 벌어왔더구만. 저는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보건소로 그냥 다녔죠.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비친지 몰라도 본인은 제가 엄청 미인인 줄 알아요. 잘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독일 가면은 코큰 놈이 너 물어올 것이다. 그걸 염두에도 절대 못 가게 하신 거예요. 충북 제천에서 자랐고 시집 가기 전까지는 제천에서 생활했고 살았습니다. 뭐 어려서 그러니까 시집 가기 27에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살았는데 그냥 조용하고 뭐 환경 오염도 안 돼 있고 깨끗하고 그 시기에는 다 그랬죠. 그렇게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워낙 화목해서 의림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이제 가족은 물론 부모님도 생각이 많이 나지만 저는 할머니가 유독 많이 생각나는 게 우리 할머니가 남아 선호 사상이 대단했었어요. 근데 저 위로 언니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또 제가 이제 태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봐서는 딸을 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저거 이제 낳고 나서 제 밑으로 남동생을 제가 셋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복덩이다. 그때부터는 복덩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동생을 셋이 봤다고. 전 그래서 그게 좋은 말인 줄 알고 다음에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면은 내가 남동생을 셋이나 봤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남동생을 네가 낳냐?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할머니가 어디 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제천에서 그러니까 충주 비료공장 목행리 그전 비료공장이었었거든요. 거기에 큰아버지가 계셨을 때 거기서 걸어 다녔어요. 박달재를 넘어서 그래 가다 이제 배고프면 하민아 배고파 그러면 이제 원두막 들어가서 그때 뭐 가게도 별로 없었으니까 참외 하나 사주면 조그만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할머니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녔죠. 차편도 별로 안 좋았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거의 90세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고3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엄마 아버지보다도 같이 살았는데도 할머니를 무척 많이 따라다녔어요. 데리고 다니셨고 할머니가 심심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꼭 데려다니고 뭐 거기서 구화까지도 걸어서 올뱅이 잡으러 데려가셨고 또 뭐 그 제천의 높은 산도 나물 뜯으러 갈 때 절 데려가요. 전 나무를 모르니까 넓은 바위에다 저를 앉혀놓고 할머니 나물 뜯고 할머니가 안 보면 그전에 이제 할머니 지금 그렇지만 그전에는 할머니 그랬잖아요. 할머니 할머니 불러요. 그러면 할머니가 나 여기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안심하고 나물 뜯고 그래서 할머니하고는 추억이 참 많아요. 부모님하고는 별로 추억이 없고. 네, 그전에는 그런 게 생각이 안 났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제가 그 할머니 시대에 나이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아들은 저는 성당을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아들 딸한테 그러죠. 너희들 나중에 엄마 아빠 제사를 안 지내려면은 성당에를 나와야 된다. 미사를 대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 나가죠. 말은 씩씩하게 아들은 잘해요. 근데 딸은 이제 세례를 받았지만은 어떻게 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 경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동도 심하고 그러니까 빠지는 날이 많다 보니까 얘가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엄마 때가 되면 나갈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가 엄마 죽기 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해요. 그래도 뭐 이제 못하는 기도라도 지가 집에서 하긴 하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저랑 똑같이 그래서 저도 결혼식도 성당에서 했지만 애들이 다 성당에 나와서 이제 성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살아생전에 그게 이루어질까. 아들은 대전 살고 딸은 이제 서울서 근무하다가 충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 친구 같은 딸이에요. 근데 아들도 장가 가기 전에는 둘이 참 여행을 많이 갔거든요. 그 여행 가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엄마랑 둘이 오니까 남편은 비행기 타는 걸 엄청 싫어해서 안 가요. 그러면 아유 홀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효자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 살아 계시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렇도록 저는 아들이랑 많이 여행을 다녔는데 장가가고 나서는 이제 며느리한테 인계했죠.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그 여고 동창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여행을 자주 가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갔는데 이게 해마다 줄어요. 처음에 13명이었었는데 점점점 줄어서 작년에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올해 또 가려고 했더니
그 중에서 4명이 못 간대요. 다리가 아파서. 비행기 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 해서 2명 떨어지고 2명에서 가려니까 그렇고 또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냥 성당에서 가는 그 성기순례 산티아고를 갔다 왔거든요. 가보니까 거기서 제가 최고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한테 참 감사하죠. 건강 축복 주신 거. 그때 어릴 때는 참 병 속에서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안 먹은 약이 없이 저를 헤매겨가지고 그 역할이 아닌가. 또 할머니가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걷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봐요. 어릴 때는 일주일을 넘길까 싶을 정도로 제가 많이 아팠대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신장염인가? 막 그랬었나 봐요. 매일 얼굴이 붓고 학교도 엄마한테 업혀 다니고 올 때는 또 할머니가 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자가용이었었죠. 그랬었는데 안 먹인 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건강해요. 아직도 산에 가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건강 축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엄마가 먼저 다니셨어요. 엄마 아버지 다 할머니까지 다 불교였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개종을 했죠. 성당에 다니시고 나서 저를 이제 억지로 데려가는 거죠. 전 그때는 정말 가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성당만 내가 잘못을 했어도 어디 갔다 와 그러면 성당 그러면은 통과 하는 식으로 성당만 갔다 오면 모든 것을 엄마가 용서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가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그렇게 뭐 신앙심도 별로 없이 엄마의 입김으로 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또 애 키우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냉담이 오래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냉담을 하다가 이제 충주로 이사 와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성당을 찾게 돼서 다시 시작한 게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죠. 이제 선물 같은 건 있으면 제가 외국 같은 데 갔다 올 때 사다 주면은 기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뭐 정해진 게 없고 네가 하나님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생각나면 그게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의지하고 그게 기도다.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해라. 꼭 책을 달달 외워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해요. 그럼 가끔가다 저도 이제 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뭉쳐질까요? 뭉쳐지겠죠. 그거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면서 간구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거절을 안 하시고 하니까 언제든지 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탁을 드려라. 그 말씀들 해주죠. 예.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아들도 언젠가는 나오겠죠. 대답은 씩씩하게 잘해요. 이 아이들이 둘 다 그 자리에서 일을 참 잘해요. 또 들려는 말도 그렇고, 착실하게 잘하고 있고, 상도 좀 받아오면서 충실하니까 지금 모습 그대로 열심히 하고, 남에게 해대는 일은 절대 하지 말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묵묵히 그 일을 잘 퇴직할 때까지 그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가 건강하니까 애들도 다 그 유전자가 같겠죠. 애들도 다 건강해요. 아직 아무 탈 없이 잘 근무 잘하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제 학교 1년 선배거든요. 옛날에 한번 서울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아무 상관도 없이 갑자기. 그래서 왜 퇴직을 했냐 그랬더니 이제 남편도 경찰이거든요. 경찰이 있다 보니까 그 서울 경찰은 무지 바빠요. 거의 일주일씩 안 들어올 때는 제가 이제 속옷을 가지고 회사까지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런 생활을 하니까 애들이랑 어울릴 시간, 저랑 어울릴 시간, 뭐 노는 시간 또 피곤하고 오면은 자야죠. 그 자는 사람을 깨워서 나가자 할 수도 없고 그런 바깥의 활동 뭐 즐기는 그런 걸 하나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늘 불만이었었는데 사표를 내가 딱 들어와서 제가 그런 걸 원하니까 이제는 즐겁게 해주려고 사표를 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럼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그랬죠. 어떻게 살려고 그랬더니 뭐 처자식 굶기겠냐 그러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만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서 나와서 이제 자기가 자진해서 나오고 또 누굴 희생해서 나온 거니까 뭐 좋은데 취직을 시켜주더라고요.
뭐 신협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경찰 생활하면서 5만 원을 받으면 거기는 거의 한 10만 원 받는 정도로 월급이 거의 배. 그럼 나는 더 좋잖아요. 월급도 많이 가져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적성이 안 맞으니까 한 3개월 근무하고 보따리 싸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뛰어다니면서 도둑놈 다니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아니,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면은 만 2년 안에 복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 2년에서 이제 그 2년 동안을 좀 많이 싸웠죠. 평생 살고 다 싸웠어요. 서로 의견도 안 맞고 처자식을 굶기지 않게 해준다면 너다 나가서 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나가서 노가다 하래도 힘들어서 못한다. 이거는 알아서 못한다. 전부 다 그것뿐이에요. 제2금융권 같은 데는 제 계산기를 두드릴 줄 아나 뭘 할 줄 아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안 맞으니까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보따리 싸가지고 왔는데 이제 만 2년에서 한 15일 정도 앞세워 놓고 제가 나서서 이제 높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서 남편을 다시 복직을 시켜주면은 제가 국가의 아내가 되겠다고 그건 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열심히 찾아다녀가지고 복직을 해서 내려온 게 서울서 근무하다가 내려온 게 충주예요. 그래서 충주 와서 그래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충주는 원래. 그래서 다시 복직을 했어요. 네, 복직을 해서 내려온 게 거기서 어디 가서 근무하고 싶겠냐. 그래서 저는 생소한 곳 대구로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구는 너무 낯설어서 나는 싫고 내가 여기 초임 발령지가 충주래요. 충주 동기생들도 많고 하니까 충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가서 또 다시 충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충주로 내려온 게 여기서 자리 잡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참 많아요. 좋게 말하면 봉사하는 마음이 크고 좀 제가 볼 때는 당신은 오지랖이 넓어 내가 맨날 그러지. 그래서 친구같이 이제 요새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